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두 가지 개정안을 알아볼 텐데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그리고 채용 절차의 공정화법 개정안입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들이 들리는데요.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동 전문가로 활동하셨고 그동안 이 산업재해 현장, 산업 현장에서 또 안전, 근로자들의 생명 보호에 관한 입법 절차 많이 일을 해오셨는데 오늘 본론에 앞서서요. 19대 임기 동안 추진해 오셨던 여러 활동 중에서 이 산업재해 관련 법안의 성과에 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과가 사람이 사실은 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의 네. 일생을 통해서 결국은 노동 또는 일을 통해서 그 삶을 보상받기도 하고 네. 가정을 꾸려가기도 하고 네.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그 본질적이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그 일하는 곳이 정말로 안전한가 일을 하다가 장애를 얻게 된다든지 또는 병을 얻게 된다든지 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 것 그렇죠. 아닌가.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일터에서 일했을 때 우리가 보상으로 받는 노동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사회적 정의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역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지점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법안 활동들을 주로 해왔고요. 그중에는 정부가 먼저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 같은 걸 통해서 법안을 일정 부분 또 변경을 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산업 현장의 안전 네. 조건들은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많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한 3년 반인가요? 3년 네, 반 네. 동안 그 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천착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 그다지 만족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네, 괜찮다 이렇게는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나아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것, 거기 일조를 하셨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예. 자,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갈 텐데요. 원래 이름이 조금 긴 법안입니다. 깁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네. 줄여서 고령자 고용 촉진법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그 입법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배경은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했다는 건 뭐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고령화되는 속도 역시도 세계가 놀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는 우리 인구의 한 14% 정도가 65세 이상인 고령 사회가 되고요. 2030년 되면은 뭐 거의 인구의 한 25% 거의 4분의 1이 네네. 예. 4명 중 한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노인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 일하는 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네. 것에 합의가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60세로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300인 미만과 그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죠. 자치단체에서까지도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도록 그렇게 네, 되어 네.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령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은 무엇이 있는가 봤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아하, 거죠. 그래서 네. 법이 바뀌었으니 그 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원책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이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핵심 내용은 고령자가 혹시 몇 살부터 고령자라고 기준이 되는지는 우리 글쎄요, 이제 사회자님. 그냥 뭐 보통은 혜택 받으신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느낌으로는 한 75세 이상은 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50세부터는 준고령자라고 하고요. 예. 55세가 고령자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빨리 퇴출되는 그러네요. 뭐 사호정이란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50세라고 하는 게 가장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50세 또는 55세라고 하면 한창 굉장히 많은 비용이 부담이 그렇습니다. 되는 시기인데 네. 이 시기에 사실은 당신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노동시장에서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네.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55세는 좀 많아.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우리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법은 정년을 연장해서 강제로 나가기는 못하지만 네. 뭐 반강제로라도 자의적으로라도 명예퇴직이라든지 희망퇴직이라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축출하는 아주 잔인한 방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기 이전에 기업을 지원하도록 좀 해보자.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도 좀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 사업주가 있는 고령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직업 훈련들을 좀 지속적으로 시켜서 여전히 네. 노동시장에서 왜냐하면 실제 55세, 50세라고는 하지만 생산성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을 좀 데려다 썼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수년시키고 속도를 완화시키자라고 하는 그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고령자를 고용을 촉진했을 때 또는 이제 사업주가 그럴 수도 있죠. 55세 이상 된 사람은 우리는 새로 또 채용하겠어요라고 했을 때 지원금 같은 것을 주는 제도라든지 네.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근데 덧붙여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이제 중장년이 되고 나서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 따라가는 그 빠른 스피드 변화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좀 교육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킨다든가. 직업훈련 또는 예. 중간중간에 집중 훈련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렇게 네. 하기 위한 노동부의 지원책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업주들이 그걸 잘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고용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 네. 그 지원책을 마련한 그렇군요. 거죠. 네. 이 이제 임금 피크제가 2017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각급 사업체에서 시행될 정년 연장의 그 뭐 기준이라든가 범위 조건이 조금씩 그 사업장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시행됐을 때 걱정되는 문제점도 미리 예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죠. 문제가 생겨날까요? 정년 연장은 지금 법제화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300인 이상, 네. 그리고 2017년에는 300인 미만까지도 네. 정년은 60이기 때문에 만약에 60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정년이 57세예요 하면 그것은 위법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년 60으로 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네.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고용을 해지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가 얘기가 된 것은 우리나라 이제 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연공급 제도가 돼서 나이가 올라가면 급여도 같이 올라가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정년을 55세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 덜컥 정년이 60세가 되면 55세부터 60세가 되는 그 5년 동안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네. 그 부담을 얻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노사 간에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장마다 조금 특수성을 감안해서 노사가 네. 자율적으로 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임금 피크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조금 잘못 알려진 것이 임금 피크면은 피크에서부터 60세까지 갈 수도 있어요. 55세 피크를 찍고 더 이상 임금을 더 상승시키지 아니하고 네. 생산성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을 금액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55세에서 최대 금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임금을 깎는 줄여나가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사실 된다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기업마다 직무급 제도라든지 이미 연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네. 것은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일정 부분의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런데도 이제 정부가 약간은 임금 피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기업에서조차 직무급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생산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임금 피크에서부터 쭉 유지를 하거나 아하. 아니면 생산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피크를 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서조차 당연하게 그냥 피크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하는 것은 약간의 역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네네. 봐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이분들이 쓰는 금액이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사용이 되면
그것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돈을 네.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를 네. 사고 하니까 또 다른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곳에서 일자리가 생겨서 청년들을 채용을 하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냥 국민의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는 일정 연령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임금 피크가 되고 임금이 삭감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머니를 사람들이 닫겠죠. 쫙 닫아버리죠. 예. 그러면은 순식간에 소비 시장이 얼어붙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선순환 효과를 노리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역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임금 피크는 그래서 사업장 자율적으로 좀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또 하나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노동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 피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최선의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60시간을 일해서 연봉을 연세가 한 55세 되신 분이 5천만 원을 받아간다. 그러면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을 일주일에 50시간 또는 네. 주 40시간으로 줄인다라고 하면 네. 연장 수당을 못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분은 자연스럽게 임금이 줄어드는. 삭감되는 그렇죠. 현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인 것만큼 누군가를 또 채용을 해야 되니까 네.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생긴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임금이 삭감되는 거에 더하기 임금 피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중복으로. 잘못하면 삭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금 피크를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굉장히 노동시장 자체를 또는 고용시장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네. 순기능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네.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네. 자, 근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회 통과가 어떻게 잘 될까요? 기대 효과, 정책 효과까지 라고 여쭤보겠습니다. 하면 뭐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 촉진 또는 고용 안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정년을 60세로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건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나 또는 정부가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층과 중고령층 사이에서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마치 청년층의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네. 중고령층에서 소비를 해줘야지만이 또 다른 부분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네. 거라서 중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을 담보하는 만큼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 효과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법안이 참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그 자체도 굉장히 이름이 좋은데 여기에 네. 개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뭔가 손볼 부분이 있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약간 재미있는 기사라 그래야 되나요? 네. 유로모니터에서 리서치를 이렇게 해봤는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네. 청년 남성분들이 의 화장품 사용량이 세계 1위라고. 네. 저도 세계, 봤어요. 예, 네. 세계 2위인 덴마크보다도 4배 정도를 더 쓴다. 그게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약간은 외모 지상주의, 지상주의. 외모 중심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구직 사회에 있어서도 구직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나의 외모가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호감이 가게끔 네. 보여지는 것이 좋다. 그것이 좀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극심한 경쟁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네. 더해서 어찌 보면은 최근에 금수저 논란, 흑수저 논란 이런 네, 것들이 그랬죠. 있었는데요. 그 구직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이 청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는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냐 재산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채용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그 사람의 능력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뒷 배경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해서 채용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네. 채용 절차를 조금 더 공정하게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가능하면 똑같은 선상에서 놓여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에
그 입사 지원서 차별 항목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네네. 국내 기업들한테 뭐 체중이나 신장이나 어떤 신체 사항 같은 거 그렇죠. 기록하지 말라 권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안 지켜지고 예. 있습니다. 혹시 그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신 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이제 좀 특색 있는 거 우리가 네. 이제 좀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난 9월에 YMCA에서 네. 결과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대기업들 중심으로 봤습니다. 이제 주로 그룹사를 이렇게 봤는데 네. 30개 기업 중에서 28개 기업의 입사 지원서에는 전혀 개인의 능력이나 그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과는 필요 없는 없는. 것들을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17개 회사에서는 보훈 여부라든지 장애 여부를 묻는 아. 것이 있었고요. 21개 회사에서는 대학을 편입을 했느냐를 아하. 묻는 항목도 네네. 있고요. 13개 회사는 가족 사항을 묻고 그 가족의 직업까지도 적게 되어 있는 네. 이건 뭐 아주 흔하게 사실은 되어 있고요. 예, 예. 이제 3개사는 키하고 몸무게 이런 것까지 묻는 데도 있었습니다. 또 조금 독특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데도 아. 있었고요. 다문화 가정이냐를 묻는 데도 있었고요. 네. 어떤 그룹의 경우에는 혹시 당신이 입사를 지원하는 우리 이 그룹에 친척이나 네. 관련자가 있느냐를 아. 묻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독특하게 트위터 계정까지도 물었어요. 어머. 이게 트위터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개인의 굉장히 그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 계정을 네. 보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뭐 주거 형태, 전세인지 자가인지 뭐 원룸인지 재산 사항까지도 묻는데 왜 최근 들어서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죠. 강화되고 네. 있는데 반해서 채용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자료들을 불필요한 자료들을 네.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쳐줘야 할 텐데 이 법안이 왜 통과돼야 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네. 통과 전망도 한번 점수를 매겨보실까요? 지금 현재 입사 지원서 표준 양식이라고 하는 건 네. 만들어져 있어요. 권고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인권위에서 그런 게 나오고는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이게 권고 사항이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이 법도 잘 안 지키는데 권고 사항은 너무너무 안 지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자신이 충분히 준비해 있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라고 아주 자신감 넘치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능력을 보아주지 아니하고 저는 집안이 이러이러해요. 저희 아버지 뭐 하시는 네. 분이세요를 네. 가지고 그것이 판단되는 것. 그것은 청년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네, 공정한 맞습니다. 선상에서 설 수 네.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또 다른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좌절을 맛보게 하는 채용 시장에서의 최소한 서류 전형에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는 크게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대한민국 열심히 준비해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자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아서 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이후에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이나 새로운 입법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그 중소기업에 청년들 안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 안 가느냐 물어보면 다들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중소기업은 당연히 대기업보다 임금은 작을 겁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주 5일제가 아닌 거에 놀랐어요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다 주 5일이라고 하지만 네네. 주 5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놀라고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닌 것에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하, 거죠. 예. 이게 대한민국의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니까 사실은 은행권이 쉬고 네.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냥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같이 쉬고 하는 거라서 네네. 중소기업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를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이 중소기업들은 그 중소기업에 가고자 하는 청년들은 임금에서는 내가 좀 작게 받아도 좋지만 근로 조건이 이렇게 나빠서야 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휴식권도 주어질 수 있게끔 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꺼리지 않을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네.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8.15 때는 사실 뭐 대통령께서 임시 공휴일까지 만들어 가지고 내수를 좀 진작하자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휴일에 제대로 다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또 다른 서비스업을 재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법안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